네. 반갑습니다. 다음과 같이 제작조 운영자의 블루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제일 궁금한 부분, 그 진화 족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족보를 만들어낸 이유는 제가 옛날에 낚시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찌를 바꾸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찌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없겠는가, 그렇게 해서 그럼 최고의 족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찌라는 매개체가 고기를 잡는 데서 필요로 하지만은 그 찌가 모든 걸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게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찌를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런 족보를 만들 수는 없을까? 그에 대한 궁리를 많이 한 끝에 가는 줄로서 모든 대상을 다 잡을 수가 있고, 이제는 꼭 고기 잡는 것만이 아닌 즐길 수 있는 낚시를 할 수 있다 하면은 그게 더 낫지 않겠는가? 앞으로 낚시를 하는 사람들 방향이 무조건 고기를 잡는 쪽으로만 간다 하게 되면은 흔히 하는 말로 감성돔 낚시 예를 들게 되면은 무조건 바닥생에서 무는 그 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라면은 처박기나 명낚시보다 저는 더 뛰어난 족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는 바로 감성돔의 습성이 있습니다. 감성돔은 누가 무슨 얘기를 끝내든 간에 무조건 바닥고기입니다. 바닥고기란 말은 내 채비와 바늘이 미끼가 바닥에 대이면 감성돔 문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바닥에 있는 고기를 노리는 목적을 두는 것 같으면은 굳이 찌를 사용하지 않아도 맹낚시처럼 골과 골사, 여와 여 사이로 해집고 다니는 맹낚시에서는 감성돔이 안 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추천하고 싶은 채비는 감성돔 낚시에서 가장 좋은 채비는 저는 맹낚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성돔, 만약에 우리가 맹낚시 낚싯대가 수심이 10m 정도의 낚싯대를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10m에 있는 수심에 있는 고기가 20m 전방에 10m 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20m 정도의 낚싯대가 있고 수심 10m 정도에 내릴 수 있는 채비를 만들 수 있는 맹낚시를 딱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가장 최고의 채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맹낚시는 채비 자체가 밑에 뽕돌을 달고 바늘이 달고 밑에 달리는데 그것이 가장 긴장되어 있습니다. 채비 자체가. 낚싯대 자체가 이미 앞바닥에 긴장되어 있고 밑에 달리는 뽕돌 자체가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바닥을 살짝 끌고 들게 되면은 감성돔 물게 되어 있습니다. 감성돔은 특히 가만히 앉아서 먹이 활동을 하다가도 미끼가 살살 끌려온다든지 자기가 있는 눈앞에 갑자기 떠오른다든지 달아나는 액션을 취하게 되면 감성돔은 물게 됩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게 맹낚시인데 그 맹낚시의 원리를 가장 또 적합하게 찌낚시로 이용을 해준 게 있다 하면 그건 바로 장길낚시입니다. 장길낚시의 기본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찌를 쓰게 되면은 그 찌 자체에 있는 찌 자체가 내려가면서 그 밑에 뽕돌, 무게에서 채비를 깔아게 되어 있습니다. 그 뽕돌이 깔아게 되면 바닥을 찍게 되면은 감성돔 밑에 가장 가까이 가겠죠. 근데 반유동이나 전유동 같은 경우에는 설정한 수심층을 잡아야 되고 전유동은 내려가는 과정 같은 게 깁니다. 지루합니다. 근데 장기낚시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고 계속 올리기 때문에 올리고 내려오고 바닥을 이런 식으로 타고 들어오는 감성돔 같은 경우는 자기 미끼가 눈앞에서 올라가는 하는 미끼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서 최고의 지금 70 몇 cm라는 그 2cm인가 되는 감성돔 기록이 지금 있습니다. 그 감성돔을 잡힌 기록이 어떤 채비에 잡히는지 아십니까? 동네 방파제에서 낚시 잘 모르는 남자와 여자 두 친구 사이인데 그 사람들이 루어 낚시를 하다가 일본의 최고 기록인 감성돔 기록을 깨버렸습니다. 근데 감성돔이 희한하게 그 초보자의 그 루어에 잡혀버렸습니다. 근데 그 잡힌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액션입니다. 결국 감성돔은 바닥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채비가 밑에서 바닥을 이렇게 싹 끌고 들어온 상태에서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이게 되면 감성돔은 굉장히 반응을 합니다. 고기 입장에서는. 반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마냥 그 한 곳에서만 집중적으로 낚시를 하게 되니까 그 고기밖에 못 잡는 것이거든요. 근데 맹낚시의 단점은 그 지점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낚시대 길이만큼, 정해진 수심층만큼. 근데 만약에 맹낚시를 하는데 낚싯대가 내가 30m, 50m 되니까 아주 긴 낚싯대가 가벼운 낚싯대가 있다 하면은 제가 말한 이런 모션을 제비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런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찌낚시 필요 없습니다. 찌낚시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찌낚시를 합니까? 찌낚시는 즐겁거든요. 즐겁고 찌낚시 자체가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낚시는 상상입니다. 흔님 찌낚시는 끝없는 상상의 연속입니다. 여기 가서 고기가 뭔가, 저기 고기가 뭔가. 그것을 우리가 찌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알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또 찌낚시는 그만큼 또 재밌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갑 빨려 들어갈 때.
그런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채비를 제가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이러한 진화조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맨 처음 스마트폰을 보시면은 진화조법 스쿨에 보시면 제가 강좌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많이 느린데. 여기 보면 진화조법의 탄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이런 설명을 해놨습니다. 찌라는 매개체가 갖춰야 할 모든 기능을 다 갖춘 찌라고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글을 썼냐면요. 제가 앞도 잠깐 설명했지만은 똑같은 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갖춘 찌를 제가 만들고 싶었는데 그 찌가 한 개의 찌로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조류를 타줘야 되고 그런 다음에 채비가 물속에서 밀리지 않아야 되고 캐스팅이 가능해야 되고 대상의 예민했지를 받아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아주 뛰어난 감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찌 한 가지로서는 이 모든 걸 충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생각했고 이 밑에 들어가는 식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중에서 찌가 비자립일 때 가장 찌가 예민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비자립 찌를 만들어주고 위에 찌는 그 찌를 안고 날아갈 수 있어갖고 적시적소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뒷줄을 견제를 주고 채비를 내리고 하는 반복 동작을 통해갖고 어신체 입질을 받도록 하자.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그 위에 보시게 되면요.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오늘 오기 전까지 어제 밤새도록 자료를 좀 썼었습니다. 썼었는데 그런 걸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냥 막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안 낫겠는가 거기 더 낫다는 생각에 제가 자료를 없앴습니다. 회질적으로 막 정해진 걸 제가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 또 그 정도 머리가 좋은 사람도 저는 못 되고 해요. 폭이 상당히 느린 공물입니다. 자, 여기 보면 포지시티 12조의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게 되면요. 포지션치가 이런 모양이죠. 제가 왜 이런 모양을 생각했겠습니까? 맨 처음에 제가 이 구경을 3.5mm, 4mm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구경을 만들어낸 이유는 이 구멍이 너무 넓게 되게 되면은 에어가 너무 쉽게 빠져나가 버리고 나중에 이 구슬이 얹혔을 때 원활하게 압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이 구경을 8mm를 만들어 봤습니다. 너무 8mm를 만들어 보니까 캐스팅을 할 때 이 찌가 돌아버리더라고요. 도니까 채비 엉킴이 발생해 버립니다. 아, 채비는 빨리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걸 제가 3.5mm라는 이 구기를 만들어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왜 항동유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느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더 올리게 되게 되면 찌가 중중심처럼 돕니다. 쉽게 해서 안에 어신찌가 있으면은 어신찌가 있을 때 요 안에서 이 채비까지 돌아가줘야 되는데 너무 수월하게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부를 둔 것입니다. 이 하부를 두게 되니까 어떤 점이 이렇게 되면 물에 들어갔을 때 채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씁니다. 중간에 쓰게 되니까 이 채비 자체가 기울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미디움은 0.8, L은 1.5입니다. 이 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찌가 1.5입니다. 라지 사이즈이기 때문에 미디움 사이즈는 이거는 0.8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 찌에 대해서 불이익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가까이 한번 때려줘 보세요.
그게 08입니까? 예, 여기 08입니다. 네. 여기 지금 M 사이즈입니다. M. M 사이즈고 이것이 08입니다. 08인데 이게 수면에 딱 뜨가 있을 때는 이렇게 뜨가 있습니다. 딱 색이 지금 맹물과 바닷물의 불의 차이는 집주에서 지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염분의 농도가 틀린 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저염분이나 고염분일 경우에는 찌가 더 많이 뜹니다. 그리고 저염분일 때는 찌가 더 뜨지 않습니다. 염분 때문에. 근데 요거는 맹물이기 때문에 찌가 지금 색상에서 좀 더 내려갑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요 상태에서는 찌가 이 찌자치 고위의 불익이 08입니다. 08인데 이 찌에다가 제가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은 이 공기 에어가 막힙니다. 요렇게 쥐고 내리면서 압이 받는 거는 힘이 좀 강합니다, 이것도.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이 제로 파워의 개념으로 요 구멍을 제가 막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막고 이 찌를 내리게 되면은 압이 훨씬 강해집니다. 방금 거품이 나오죠? 자, 요거를 제가 이대로 눌러버리게 되면요. 이 맹물인데도 이 찌가 내려가면서 압이 강합니다. 벌써 제 손이 좀 힘을 써야만 내려서 좀 강합니다. 그러면 제로파워 때는 제로파워라 해서 과연 그만한 힘이 나올까 싶으시겠지만은 상당히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전유등에서 부력과 이 진화조법에서 이 제로파워 부랑 부력이 두 가지 틀립니다. 그리고 이 포지션지 자체가 부력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좀 억울 드실 겁니다. 어떻게 한 개의 찌가 세 개의 부력을 가지느냐. 그거는 이 모양에 있습니다. 이 찌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단순하게 뜨가 있죠. 그런데 이건 이 상태 날씨가 만약에 아무도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유동입니다. 전유동 날씨가 됩니다. 전유동 날씨가 되는데 이거는 1.5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구멍을 막아주게 되면은 이 찌가 정확하게 1.5의 부력을 먹습니다. 먹는데 여기서 바로 전유동을 사용하게 되면 이 찌는 0.8 정도의 부력밖에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0.8 정도를 지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는 이 찌 자체 고위에 뜨는 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부력의 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를 고무를 막아주게 되면은 요 검은선 장기죠. 보이십니까? 검정색까지 찌가 잠길 겁니다. 이 검정색 이쪽 라인에서 요 위에까지는 공기가 찹니다. 이것을 이런 식의 제로파가 구슬이 얹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면에 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주게 되면은 이때부터 이 불력은 실질적으로 1.5의 불력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1.5의 불력이 나오는데 이 1.5의 불력보다도 더 센 불력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물에 들어갔을 때 받는 수압입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아까 찌가 어디가 떴었죠? 제가 설명할 때 까만색깔 제가 뜬다 그랬죠. 근데 방금 이 테이프를 제가 붙여놓고 이 지금 제로파를 좀 넣었습니다. 제로파라는 게 아니 공을 가다는 얘기입니다. 공을 가다버렸습니다. 얼마 떴습니까? 아까 까만색 밑에 내려갔었죠. 지금 더 많이 떴습니다. 공기가 차갑다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눌러보면요. 자, 태국님 하실랍니까? 손 한번 눌러보십시오. 불력이 생기겠지. 손을 꽉꽉 눌러보십시오. 힘있게 누르셔도 됩니다. 예. 깊이 넣어보십시오.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맹물인도 이 불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게 반작용으로 차고 올라온다는 만큼 지가 압이 생겼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구슬이 하나 들어가면서 그 안에 공기가 지금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공기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압이 굉장히 강합니다. 힘이 상당히 세졌습니다. 내려갈수록.
근데 만약에 지금 이게 이제 맹물입니다. 맹물이고 이거 불과 한 20cm밖에 안 되겠죠. 이 정도 물에서도 입질을 내려보면 압이 강해요. 강합니다. 힘이 상당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바닷물이고 수심이 더 깊이 내려가는 생각해 보세요. 더 강한 저항을 받습니다. 물속에 압이 수압이라는 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압도 걸리게 되어 있지만 수압 반비례되니까 근데 많이 그렇죠. 걸려서. 그러니까 이게 제로파가 걸렸을 때는 고기 자체가 힘 자체가 굉장히 쉽게 빼버립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이 상태에서 똑같은 의미입니다. 소주 잔을 가지고 이 원리는 소주 잔하고 똑같은 의미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자, 그거 보시면 똑같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소주 잔을 제가 우리 떼어볼게요. 이 디비전을 깔아내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제가 이 상태로 눌러버리게 되면요. 이 소주 잔도 완전히 강합니다. 요거는 지금 그 안에 공기 지금 차가 있습니다. 지금 자 보시죠. 지금 공기 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물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릴 때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 한 대롱통을 들고 이렇게 물을 딱 앞차가 시켜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 물이 안 들어옵니다. 그 배가 뒤집어졌을 때 배가 물에 깔아앉아도 배 안쪽으로 머리 집어넣고 있으면 그 안에 공기가 숨을 쉴 수 있죠. 똑같은 위치입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바닷속에서 이 큰 물컵을 가지고 목에 가지고 이 물컵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쫙 물을 한번 저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조그만 이 공간 사이즈에 이 물컵이 받는 저항은 엄청납니다. 안 나갑니다. 근데 하물며 물고기가 기껏 해봤자 크면 60인데 걔네들이 이 정도 저항을 받고 수압까지 받고 찌자체 브레이크를 받고 힘을 쓸까요? 그것도 힘 없습니다. 근데 이 브레이크보다 더 재미난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 진화 족보를 만들다 보니까 이 브레이크를 제가 진화 브레이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 뭐 브레이크 좀 진화한다는 의미인데 50짜리가 물고 한 4, 5m만 도망가가면 지쳐보면 더 이상 못 끌고 가겠다. 어떻습니까? 실제 써보니까. 깔지자를 몇 번. 그렇게까지 안 하게. 장단점들이 안 있겠습니까? 제가 빨리 된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물론 나는 우리 선배지만은 물론 뭐 제압대가 빨리 딱 하면 좋기야 하겠지만 손맛이 없어요. 아니, 손맛 없는 것까지는 아닌데 좀 터지고 해야 더 좋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아버지 말 말도 맞는데 이거는 제압이 빨리 된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는 낚싯대로 내가 지금 1호를 가고 있고 가는 줄 가고 있는데 큰 고기를 잡고 싶을 때 그만큼 내가 손에 무리가 없습니다. 무리가 없고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로 파워를 꼭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로 파워를 하는 이유는 내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큰 입질이 들어왔을 때 내가 미처 대응하지 못했을 때 이 제로 파워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내가 수익의 고기를 대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제압이 하는 수요라는 게 아니다. 손쉽게. 그러면 제로 파워 안 쓰면 되죠. 제로 파워는 제한적법의 핵심 기능이지만 내가 쓰고 안 쓰고 내 마음입니다. 제로 파워 설정 안 하면 되는 거거든. 대신에 내가 1호대로 뭐 원줄 이후에 목줄 1.5 갖고 내가 큰 뭐 부시를 잡고 싶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은 상상 못 하겠죠. 제로 파워는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잡아낼 때 또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반유동과 전유동에 제가 브레이크를 설명해 줬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제가 진화 브레이크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제가 위에다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놓은 이유는 이 구멍을 막지 말라고 공기가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라고 제가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이게 전유도의 개념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막힘이 없으니까요. 자, 이 살 깔아앉아 버렸죠. 오비를 다니까 깔아앉아 버렸습니다, 이게. 자, 살 깔아앉죠. 자, 그럼 이 지가 지금 전유도일 때는 이 오비랑 그리고 뭐 못 이기는 겁니다, 무게를.
근데 공기가 막히면은 공기가 막히게 되면은 0.8까지 견딥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진화불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이제 사비를 달아보겠습니다. 사비에 강한 애 들어가 있죠.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이 오비가 바닷물에서는 이 오비를 견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명물에서 지금 사비에 강한 길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견디는 찌를 제가 한번 밀어 넣어 보겠습니다. 억지로. 여기 지금 잘 아무 이 사비에 좀 이게 바닷물에서 쉽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원래 이게 지금 5비 정도로 견뎌집니다. 견뎌지는데 이 찌를 위에서부터 탁 내리게 되면은 이 찌가 깔아져 버립니다. 근데 가만히 있을 때는 사비나 5비를 먹던 찌가 위에서부터 탁 내려버리게 되면은 깔아져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만히 뜨가 있을 때는 천천히 내려갔을 때는 이 포시역지 모양이 이런 모양이다 보니까 요까지가 공기가 찹니다. 공기가 차기 때문에 이것이 견뎌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위에서 또 갑자기 탁 내려버리게 되면은 갑자기 떨어지면 내려오는 충격 무게 힘에 의해갖고 물이 요소 요 뼈에 방울 빠져나와 버립니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찌가 그대로 깔아져 버립니다. 이 찌가 부시지가 깔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동 낚시를 할 때 일반적으로 전동 낚시를 할 때 일반 구멍찌들은 이 상태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은 그냥 이 찌 자체에 뜨가 있습니다. 뜨가 있고 이 찌 자체가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입질이 들어왔을 때 이 전동도 찌 구멍이 다 좁죠. 좁은 이유가 찌의 의식이 나타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고치를 이렇게 빨리 내려갑니다. 근데 포신찌 같은 경우에는 요 상태로 있다가 이 찌가 굉장히 사람들이 뭐 예민 안 할 거라 생각하시는데 요 찌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조금만 건드려도 이 무게 눌러보시면 합니다. 만약에 이 지금 삽인데 똑같은 삽입질을 가지고 계시면은 집에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삽입질을 어디 눌러보시게 되면서 요 찌가 눌러보게 되면 일반적인 삽입질은 굉장히 힘있게 저항을 합니다. 근데 포신찌는 저항이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은 요 울로 배출되는 공기 구멍이 크고 또 그리고 이 모양이 있습니다. 포신찌의 모양을 보시면은 이 부분이 요 부분이 굉장히 두께가 얼마 안 됩니다. 적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멍치가 어느 정도 이런 구멍치가 가면 이 구멍치 이 몸통 길이 사이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요, 이 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공간에서 요 두께만이 실질적으로 수압을 저항을 받는 겁니다. 물에 들어갈 때. 두께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건 막대치 모양보다 더 가늡니다. 그러면 물에 들어가 있다가 대사가 탁 당기죠. 대사가 당기면은 요 부분까지 들어갈 동안에는 이 찌는 그냥 조그만 입질을 해버려도 이 전주동에서 이 찌가 싹 입질을 들어오면 당긴 힘이 전해지면 싹 가라앉습니다. 일반적인 이런 구멍찌보다도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 이 찌는 구멍찌는 이렇게 내려오지만 이 구멍찌는 이 고유한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께 몸무게. 이 몸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체질 자체에서 물하고 부닥치는 저항은 제로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 강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포지션이 전주동에서는 이 찌 자체가 그냥 예약하기 때문에 가늘기 때문에 슬립하기 때문에 입질을 오게 되면 그냥 쑥이 내려갑니다. 내려온 다음에 대사가 입질을 땡기게 되면 여기서 요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물이 요 구멍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빠져나가면 그대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거는 제가 구멍찌가 여러 개를 또 이때까지 나오는 전동 구멍찌, 아주 가는 구멍찌 전부 실험을 다 해봤습니다. 물에 띄워놓고 전부 다 눌러봤습니다. 딱 눌러보면은 포신찌가 가장 누르면 가장 스무스하게 내려갑니다. 다른 찌들은 전동찌가 해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좀 밀리지는 않습니다. 밀리지는 않지만 대신에 몸체 자체가 전체 저항을 받기 때문에 분명히 체질에 의한 물과의 마찰차는 분명히 컸습니다. 그 제가 전율적인 걸 절개합니다. 절개하는데 입질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입질에 들어오게 되면은 중중심이든 뭐 저중심이든 전율동치에서는 네네 콜리
네네. 예, 하고 있습니다. 뭐 오실 겁니까?